이번 영상에서는 자료구조 트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구조 모양이 나무를 닮았다라고 해서 자료구조의 이름이 트리라고 합니다. 네, 트리는 지금 이게 예제로 그림을 하나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나무 가지가 뻗어나듯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해서 트리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각각의 네모를 노드라고 하고요. 노드는 밸류와 또 다른 노드를 가리키는 레퍼런스 정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C로 구현을 하는 경우에는 스트럭트 노드 형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만약에 지금처럼 어떤 뭐 컬처, 크래프트 같은 문자열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캐릭터 배열로 이름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키가 대충 2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요. 그 다음에 왼쪽을 가리키는 지금 링크가 두 개다라고 가정을 하면 왼쪽을 가리키는 레프트 포인트, 그 다음에 노드의 오른쪽을 가리키는 라이트 포인트, 이렇게 노드를 하나 디파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드 자체는 밸류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레퍼런스에 해당하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도록 디파인하는 거죠. 그리고 트리 구조에서는 레퍼런스가 중복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의 그만 중복돼 버리는 순간 트리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사이클이 생긴다든지, 다음에 뭐 두 개 이상의 루트를 가진다든지 하게 돼 버립니다. 그리고 루트 노드에서는 루트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루트 노드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루트 노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노드를 하나 보통 그려보면 이렇게 네모로 그리는데요. 여기서 보면 7번 노드를 보면요. 네, 동그라미를 네모라고 하고요. 화살표를 엣지라고 합니다. 동그라미를 노드라고 하고요. 화살표를 엣지 혹은 링크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 7번 노드의 차일드는 2번과 6번입니다. 이때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 2번과 6번 노드는 7번의 차일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7번 노드의 부모는 페어런트 노드는요 2번입니다. 이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2는 노드 7의 페어런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페어런트와 차일드는 서로 이제 노드의 상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2는 현재 이 그림에서 루트 노드에 해당하는데요. 2가 루트 노드인 이유는 2의 페어런트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별한 노드를 루트 노드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트리의 여러 가지 예, 그리고 트리가 아닌 여러 가지 예를 여기서 이제 나타냈는데요. 여기 나오는 내용과 그림들은 영문 위키피디아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구현 슈도 코드도 거기서 가져온 것이고요. 실제로 구현은 이제 유니티 엔진을 써서 해볼 건데 그것은 이제 슈도 코드를 보고 유니티에서 그대로 구현을 한 것입니다. 음, 어, 동그라미를 로드 혹은 버텍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엣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첫 번째 왼쪽 그림을 보면 일반적인 링크드 리스트 형태죠. 링크를 하나 가진 링크드 리스트 형태인데 이것은 가장 간단한 트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도 싱글 링크드 리스트도 트리의 한 종류고요.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트리 같아 보이는데 트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A가 스스로를 가리키기 때문에 A의 루트가 A가 돼버리죠. 이렇게 리커전이 포함되어 버리면 트리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도 보면 사이클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에서 E로, E에서 D로, D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사이클이 존재해 버리죠. 그래서 사이클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요, 어, 트리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널하고 empty는 뭔가 하면 전 노드가 한 개도 없는 트리, 그것은 null 트리, empty 트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트리가 아닌 예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어, 1, 2, 4가 보면 두 개 이상의 페어런트 노드를 가집니다. 2도 페어런트고 3도 페어런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리가 아니고요. 트리 역시 아닙니다.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리는 그래프 한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트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그림도 보면 루트가 A도 루트고요. 왜냐하면 페어런트가 없으니까요. C도 루트죠. 루트가 두 개 이상 되기 때문에 역시 트리가 아닙니다. 트리는 루트가 하나라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트리 여러 개를 그냥 포리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는 포리스트가 되는 거지 트리는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용어를 살펴보면 루트, 그 다음에 루트, 페어런트 밑에 딸린 차일드, 다음에 어떤 노드의 부모를 가리키는 페어런트 노드, 다음에 모든 형제들, 같은 페어런트를 공유하는 시블링, 다음에 어떤 노드의 모든 하위에 있는 노드를 후손, 디센던트라고 하고요. 어떤 노드의 페어런트 쪽으로 있는 모든 노드들을 앤시스터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리프 노드는 차일드가 없으면 리프 노드 혹은 익스터널 노드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보통 리프 노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브랜치 노드 혹은 인터널 노드는 리프가 아닌 노드들을 브랜치 노드 혹은 인터널 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디그리라는 게 있는데 디그리는 어떤 노드가 주어졌을 때 그 노드에 달려있는 차일드의 개수를 디그리라고 합니다. 넘버 오브 칠드런이 이제 디그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엣지는 노드와 노드를 잇는 커넥션을 엣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는 뭔가 하면 노드와 엣지의 연속을 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드에서 어떤 노드로 가는 노드 엣지, 노드 엣지, 노드 엣지 그러니까 경로를 이루면 그걸 패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벨은 뭔가 하면 그 어떤 노드와 루트 노드 사이에 있는 엣지의 개수에 플러스 1을 한 게 레벨이 됩니다. 그리고 뎁스는 어떤 노드와 루트 노드의 사이에 있는 엣지의 개수가 뎁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뎁스 플러스 1 하면 레벨이 되는 거죠. 앞선 노드에서 레벨과 뎁스를 살펴보면요. 여기서는요. 레벨은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레벨 4가 되는 거고요. 엣지의 개수는요. 하나, 둘, 맥시멈 엣지의 개수는 3이 되겠죠. 그래서 레벨 4가 되는 거고요. 노드 4의 입장에서 보면 노드 4의 뎁스는 레벨은 4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뎁스는 3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용어들을 디파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 오브 노드는 떤 노드에 그 가장 긴 패스를 이루는 그 노드의 하이트, 그것을 그 노드의 하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엣지 수, 어떤 노드가 주어졌을 때 그 노드로 갈 수 있는 모든 패스 중에서 가장 긴 패스의 엣지의 수, 뎁스를 하이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이트 오브 트리는 어, 음, 루트 노드의 하이트를 그 트리의 하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하이트 오브 이치 루트 노드를 트리의 하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트 노드에서 리프까지 갔을 때 가장 긴 하이트가 있겠죠. 그게 이제 그 트리의 하이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포리스트는 음, 트리가 0개 이상 있을 때 그것을 포리스트라고 합니다. 트리의 묶음을 포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height of node는요, 임의의 노드에 대해서입니다. longest path between that node and the leaf. 그 노드와 리프 사이의 longest path고 그 height 중에서 루트 노드의 height가 height of tree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트리의 특별한 형태 중에 바이너리 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너리 트리는 특별하게 링크를 두 개 가집니다. 레프트 차일드 링크를 가지고요, 라이트 차일드 링크를 가집니다. 가장 이제 트리 중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바이너리 트리의 사이즈는 9인데요. 왜냐하면 노드 개수가 9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트리의 하이트는 3입니다. 왜냐하면 루트 노드에서 가장 말단 노드까지의 하이트가 3이기 때문에요. 3이 되는 거죠. 하이트가 3이 됩니다. 그리고 루트 노드는요. 2가 루트 노드가 됩니다. 2의 페어런트가 있기 때문에 루트 노드는 2가 페어런트가 되는 거죠. 지금 바이너리 트리의 한 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이너리 트리가 아닌 경우에는 그 코딩을 어떻게 하지?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트리 같은 경우는 구조체를요. 만약에 노드를 디파인 할 때 노드 포인트의 레프트가 왼쪽을 가리키고 노드 포인트의 라이트가 오른쪽을 가리키도록 한 다음에 스트럭트 노드를 디파인 하면 바이너리 트리를 구축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데이터에 해당하는 어떤 멤버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라는 멤버를 가지면서
각각의 레퍼런스가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키는 노드를 이렇게 디파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너리 트리를 구현하는 게 가능한데 임의의 트리, 그러니까 임의의 차일드 개수를 가지는 제너럴 트리에 대해서는 자료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구조를 어떻게 만들면 되는가 하면 노드를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됩니다. 노드에 그 데이터를 지금 데이터를 가리키는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m 언더스코어 데이터를 가리키면서요. 그 다음에 노드 A에 대해서 모든 차일드 중에서 첫 번째 차일드를 가리키는 링크를 하나 가집니다. 그것을 first child라고 하겠습니다. first child 링크를 하나 가지고요. 그 다음에요. 각각의 차일드는 자기의 시블링, 다음 시블링을 가리키는 포인트를 하나 가집니다. 그것을 next 시블링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노드 포인터로 next 시블링을 가리키는 거죠. 네, 이렇게 포인트 두 개만 있으면 제너럴 트리를 나타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링크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임의의 노드를 이렇게 봤을 때 페어런트를 따라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노드로 페어런트를 가리키는 임의의 추가적인 노드를 하나 더 가집니다. 네, 이렇게 노드를 디파인하면 임의의 차일드를 가지는 일반적인 노드에 대해서 자료 구조를 표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예, 그렇게 나타낸 게 오른쪽 그림에 나타났습니다. A 입장에서 보면요, first child를 가리키고요. B는요, B의 next sibling, first sibling을 가리키는 거죠. C는 first child 없으니까 안 가리키고요. 다음 sibling을 가리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노드가 이렇게 최소한 두 개, 많게는 세 개까지 링크를 가지면 임의의 트리를 바이너리 트리로 컨버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런 노드 구조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바이너리 트리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면 일반적인 트리는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트리에 가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트리에 인서트 하는 경우인데요. 리프 노드에 인서트 하는 경우는요,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새로운 노드를 어떤 특정한 노드에 그냥 차일드로 달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쉽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인터널 노드로 인서트 하는 경우는요, 그림에 나타냈는데 D를 인서트 한 경우는 D 노드를 새로 만들고요. A 링크를 D를 가리키도록 하고요. 기존의 A 링크를 파괴하고요. D가 기존의 A가 가리키던 B 링크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에 노드를 삽입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인터널 노드로 노드를 삽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은 삭제에 관한 겁니다. 삭제할 때 만약에 차일드가 하나뿐이거나 아니면 차일드가 없는 경우는 쉽습니다. 차일드가 없다면 그냥 그걸 그대로 제거해 버리면 되고요. 차일드가 하나 있는 경우를 보면 지금 A를 제거해야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요 A를 제거해야 된다면 A의 previous 링크를 따라갑니다. 페어런트를 따라가서요. 페어런트의 차일드로 A가 아니라 A가 원래 가리키던 차일드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A를 삭제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인터널 로드를 삭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널 로드를 삭제하는 것은요, 좀 이제 까다롭습니다. 그 노드를 삭제했을 때 기존의 이제 서브 트리들이 그 노드를 삭제하고 나서도 그 원래 트리의 조건들을 만족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바이너리 서치 트리면 노드를 삭제하고 나서도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만족하도록 구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힙이면은요, 노드를 중간에 삭제했을 때도 나머지 부분들이 역시 힙 속성을 만족하도록 작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힙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보도록 하시고요. 중간 노드를 삭제한 경우는 서브 트리를 새로 리어레인지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트리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트리를 방문하는 것은 이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